자, 여러분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순환과 소용돌이도 혹은 뭐 와도라고도 부르죠. 두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영어로는 circulation, 이제 순환은 circulation이고 소용돌이도는 vorticity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순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써요.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네, 뭐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걸 하면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대기대순환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고, 이제 지구과학 관련된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해양순환, 뭐 이런 거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순환은 어,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이제 물리적인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을 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느낌을 알고 있어요, 대충.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이제 벡터는 여기 있는 이제 화살표들은 표층 해양 순환을 보여요. 표층 해양 순환을 이제 나타낸 거고, 그리고 뭐 관심 있으면 혹시 음영은 해수면 고도예요. 그래서 이제 해수면도 이제 고기압이 있고 고기압성 순환이 있고 막 이런데, 이제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배우면은 생각을 하시고,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해류의 흐름이 이렇게 존재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뭐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뭐 쿠로시오 해류라고 부르죠. 그렇죠?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이쪽까지 가는 쿠로시오 익스텐션이라고 부르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이 있고, 자세히 그냥 보면 그냥 눈으로만 대충 봐도 색깔이 조금 잘 안 보이네요. 대충 눈으로만 봐도 이 정도는 보이나? 음, 대충 눈으로만 봐도 이런 식의 순환이 조금 뚜렷이 있는 게 조금 보여요. 대충 봐도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여기선 좀 약해지지만 뭐 이런 식의 뭐 대충 순환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순환이 좀 더 강하고 이런 식의 순환이 뭐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어, 이제 다순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제 현대 이제 과학의 묘미는 요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해서 이제 숫자로 정량화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순환이 있으면 도대체 이 순환의 강도, 순환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사실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환이 강하다 혹은 순환이 약하다, 순환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정량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실은 배우는 목표는 이런 순환을 얼마나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게 목표예요, 사실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순환은 물리적인 개념은 이렇지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의가 있고, 그 정의는 이제 다음에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볼티시티도 사실은 소용돌이도 혹은 뭐 한자어로는 와도라고 하죠. 이제 볼티시티도 사실은 우리가 소용돌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그렇죠? 아, 저기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겼다. 뭐 저기 막 이렇게 가끔 이제 뭐 이제 강 근처에 가면 막 이렇게 이제 물 빠지는 데서 이렇게 막 소용돌이 생기는 거 보고, 아, 저기 소용돌이 생겼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막 도는 걸 보고. 이제 그 컨셉이 소용돌이도의 어, 근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순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면적이 넓은 흐름을 표시할 때 많이 쓰고, 소용돌이는 이런 식으로 국지적으로 막 도는 현상들을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의미하는 단어예요. 소용돌이 뭐 이런 거 소용돌이, 이거 소용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 뭐 이런 데로 소용돌이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소용돌이는 똑같이 이제 어떤 회전하는 값을 나타내는데 조금 더 국지적인 어떤 양을 나타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컨셉에 의하면, 조금 더 따져보면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할 때의 상황을 보면. 그래서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소용돌이도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그리고 어, 이제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는 것이 이번 주 수업의 이제 목표예요.
자, 조금 더 엄밀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서큘레이션, 순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가부터 시작을 할게요. 순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순환을 이용해서 소용돌이도를 정의를 할게요. 자, 물리적인 개념은 일단은 어떤 이 벡터가 아까 그 해수의 흐름처럼 어떤 막 이제 뭐 바람장이든 뭐 표층 해수의 흐름이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순환을 어떻게 재는가 라는 이제 접근을 컨셉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순환을 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닫힌 패스를 하나 만들어요. 닫힌 패스를 하나 만들고 이 닫힌 패스를 이용해서 이 닫힌 패스에서의 순환을 정의해요. 그래서 순환은 여러분들이 이 패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패스를 동해안으로 정했는지 아니면 저기 뭐 이제 약간 서태평양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크게 정했는지에 따라서 순환의 양은 왜냐면 지역과 원하는 위치, 지역의 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순환의 값은 다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지역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같은 지역의 같은 면적에 대한 순환을 측정하는 거니까 비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순환은 여러분들이 이 순환을 재는 영역, 이 패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클로즈된 패스를 정의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만나야 이게 하나의 이렇게 뭔가 순환을 정확히 매저하는 값이 되니까 닫힌 개에 대해서 뭐 닫힌 개까지는 아니지만 닫힌 서클에 대해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이제 닫힌 서클을 하나 정하고 뭐 이게 뭐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막 더 찌글찌글 해도 되고 뭐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닫혀져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자 그리고 이 닫혀져 있는 이 흐름의 요쪽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쪽을 양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른손잡이들이 만들어서 사실은 그런 것 같고 일종의 약속일 뿐이에요. 왜 반시계 방향을 양수, 뭐 시계 방향을 음수라고 정했습니까라고 하면 그래서 오른손잡이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게 이게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양수로 정한 것 같아요. 오른손잡이들 이렇게 도는 방향. 만약 왼손잡이가 이걸 정의했으면 저는 왼손잡이에요. 정의했으면 제가 정의했으면 이쪽을 양수라고 정했겠죠. 하지만 일단은 약속이니까 약속을 바꿔도 상관없지만 바꾸게 되면 그거에 일관성 있게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 한 권에 해당하는 모든 양을 전부 다 사인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된 바대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양수라고 봐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 방향의 흐름에 도움이 되는 어떤 벡터는 양의 값으로 여기에 누적이 되고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흐름의 방향에 반대가 되는 방향은 이 순환의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도는 것을 도와줘야 양수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런 벡터들은 이쪽 순환에 100%요 순환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렇죠? 순환 방향이 이쪽이라고 치면 이 벡터는 100% 얘한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여기에 접하는 요 이제 내적을 해보면 요 접하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접하는 요만큼의 벡터는 사실 이 순환에 밀접하게 도움을 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가는 흐름에 100% 도움이 되진 않지만 요만큼은 적어도 이 흐름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벡터들을 이 면적학과 같이 곱해서 계속 다 쫙 모으면 그게 순환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로 흐르고 있잖아요. 반대로 흐르고 있으니까 사실은 요만큼이 방해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이런 데는 파저티브 뭐 여기도 파저티브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저티브 가는 방향에 반대가 되는 데는 네거티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쫙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모으면 요 전체 우리 패스에 대한 순환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학이 나올 시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려운 컨셉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패스가 이렇게 있고 이 패스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DL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DL은 위치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요만큼, 여기서는 요 우리가 이 가는 패스에 어떤 이제 작은 짧은 어떤 여기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패스가 있다고 치면 이 패스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패스만 아무것도 없이 뭐 1이 있을 수 있겠죠. 1 곱하기 저 패스, 이건 벡터예요. 지금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건 다 벡터예요. 이 벡터들, 이 패스를 다 더하면, 이런 식으로 다 적분하면 이제 굉장히 이게 작은 값이기 때문에 더한다기보다는 이제 적분 형태로 되겠죠. 그렇죠? 다 더하면, 더해서 한 바퀴 다 돌면,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하면 요 패스 전체의 길이가 돼요. 그냥 이게 저 길이. 지금 요 A라고 써 있는 요 면적이고 요 전체의 길이를 우리가 뭐 L이라고 합시다. L이라고 하면 요 전체 끈의 길이가 나와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쪽으로 가는 어떤 길에 대해서 요 U라는 바람장이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U를 곱해줘요. 그냥 여기다가 U를 곱해주는데, 근데 단순하게 U를 곱하면 이 U가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U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사실 직각이니까 이 흐름에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죠. 그렇죠? 도움을 안 주는 벡터도 이제 여기에 기여하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여기에 요 방향에 도움이 되는 벡터 성분만 뽑아내요. 그게 뭐죠? 내적이죠. 그렇죠? 내적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수학을 다시 떠올리셔야 될 때가 됐는데,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쪽 방향이 어떤 벡터가 있고 어떤 이런 벡터가 있으면 요 벡터가 도대체 요 가는 요 벡터에 대해서 얼마나 일치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즉 요만큼의 성분만을 얘가 가는 방향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 성분 곱하기 요 성분을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U고 이게 L이라면 뭐 델타 L이라고 했지만 뭐 L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 U 내적 L이죠. 이건 델타니까 뭐 델타로 씁시다. 그냥 똑같이 델타 L. 델타 L이라는 방향으로 U가 얼마만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 요게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죠. 요게 요거가 되죠. 사실은 뭐 이제 수학적으로는 여기가 세타라는 각이 있을 때 U 곱하기 DL 곱하기 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세타라고 하지만 뭐 코사인 세타가 사실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결국 U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요 성분이겠죠. 그래서 요 성분 곱하기 요 성분을 자동으로 구해주는 것이 요 내적이에요. 내적.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의 내적을 하면 같은 성분만 뽑아주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성분만. 오케이?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내적을 하면 장점이 반대로 가는 벡터도 알아서 해결해줘요. 이걸 다시 해볼까요? 반대로 가는 벡터도, 자, 아까처럼 다시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우리가 패스가 가고 있는데 DL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바람장이 반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뭐 반대방, 여기처럼 마치 우리는 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은 일로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상황. 자, 여기에서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죠? U 벡터 곱하기 DL. 요 내적을 하면 얘는 똑같이 이거죠. 셋하고 이제 U, DL 그냥 곱하기로 쓸게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사실은 둔각이면 코사인이 음수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얘를 이쪽 방향 벡터로,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만들면서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니까
여기 값이 음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방해하는 성분을 알아서 이제 빼주게 디자인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U를 그냥 우리가 가는 어떤 패스의 방향, 패스의 벡터, 이 패스가 있다면 그 패스를 이렇게 굉장히 잘게 이렇게 작은 벡터 형태로 쪼갤 수 있다면 이 벡터와 그 위치에서의 이 U 바람장하고 내적,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정한 이 서클에 대해서 모으면 이게 이 서클에 대한 순환값이 돼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구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서클의 진행 방향과 방향이 일치하는 벡터 성분만을 뽑아서 그 길이하고 그 바람장을 곱해서 그걸 다 더하면 결국은 이게 순환이 돼요. 그래서 결국 순환의 단위는 뭘까요? 순환의 단위는 너무 뻔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람장 성분과 미터 퍼 세크 성분을 가진 이 바람장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패스의 길이 미터니까 단위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순환의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예요. 대충 감이 오죠. 이게 이제 내가 순환을 정의하고자 하는 방향의 바람장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 바람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얼마의 거리를 갖는가, 얼마의 거리가 그 바람의 서포트를 받았는가. 그걸 다 모으면 이게 전체 그 우리가 정한 패스의 순환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카운터 클락와이즈가 반시계 방향은 양수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음수로 정의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요 DL을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걸 양수로 이쪽 방향으로 돈다라고 잡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을 해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손으로 다 그렸어요. 사실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스스로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 어떤가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의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오케이? 자, 이게 순환이에요. 자, 이 순환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 좋은 장점은 뭐냐면 나중에 배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부 수준에서는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라 이제 증명을 안 해드리는데 이 순환은 보존이 돼요. 순환은 이제 물질을 따라서 질량을 따라서 만약 여기 있는 이 서클을 만약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질량을 따라간다면 서클의 모양이 좀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질량을 따라간다면 이 순환은 보존되는 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수식 물리학 우리가 알고 있는 모멘텀 이퀘이션, 수평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면 이제 서큘레이션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서큘레이션의 방정식이 질량을 따라가면서 보존이 돼요. 그래서 보존되는 양은 굉장히 사실은 역학에서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게 장점인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이 치명적인 단점은 이 전체 우리가 정한 이 패스의 어떤 평균적인 값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서클 이렇게 정하면 평균적인 이 전체의 평균적인 값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이제 도는 현상이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수업에서 배우고자 하는 요번 학기에서 배우고자 하는 목표는 도는 현상, 저기압 혹은 태풍, 심지어 토네이도 이런 것 같은 도는 현상이 얼마나 강한지, 어느 지역이 얼마나 강한지, 이 지역은 약하고 이 지역은 좀 강하니까 저 지역을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잡아내려고 하는 건데 요 전체의 평균적인 값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지적인 값을 나타내는데 조금 취약하죠. 그게 단점이에요. 보존되는 대신 좀 평균값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넓은 면적의 이제 국지적인 값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뭐 요건 나중에 좀 보완할 수 있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한 이 L 혹은 요 서클 C라는 요 영역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이걸 크게 정하면 일단 L이 길잖아요. L이 길어서 크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혹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돌고 있죠. 여기 돌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순환을 요거에 관심이 있어서 순환을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요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국지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국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순환 뭐 영역을 이렇게 작게 잡으면 뭐 로컬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은 보완이 되겠죠. 요 지역의 평균적인 값을 나타내니까 요 지역을 작게 잡으면 잡을수록 이제 그 지역의 국지적인 값을 나타낼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Depend on the pass L. 요 패스를 이렇게 짧게 잡으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또 동글동글 도니까 순환이 더 강한데 그렇죠? 순환이 강하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회전이 더 강한데 패스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보다 이렇게 잡은 게 순환이 더 작게 나와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게 이제 순환의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왜냐면 이제 일단은 커버하는 길이가 이 길이를 곱해지니까 기본적으로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제 순환이 커져 버리니까 이제 이 패스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는 면적도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버하는 면적이 많으면 뭐 이제 많은 것을 이제 평균적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값이 점점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꼭 커진다는 보장은 없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우리가 정한 영역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역이 조금만 바뀌어도 둘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평양의 순환량하고 대서양의 순환량을 비교하는데 절대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태평양은 좀 더 넓으니까 태평양은 넓게 잡아서 순환이 크게 나올 거고 대서양은 이제 순환이 작게 나오고 물론 그거 자체가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 1대1 비교를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조금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요게 단점이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컨셉은 요거 요 정의 그리고 보존된다. 이제 켈빈의 순환 정리라고 불러요. 이 보존되는 방정식을 나중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좀 남으면 좀 유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볼티시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로컬하지 않은 게 문제고 국지적이지 않은 거. 근데 국지적이지 않은 부분은 조금 이 순환을 잡는 영역을 조금 더 작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국지적이 되겠죠. 그렇지? 뭐 요거까지는 커버를 가능한데 이 그럼 패스가 작아지잖아요. 패스의 길이에 따라서 혹은 패스가 만들어내는 요 면적에 따라서 이제 순환량이 막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패스에 민감한 것이 문제인데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바로 볼티시티예요. 이제 볼티시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국지적인 어떤 회전을 표현하려는 이제 시도인데 볼티시티는 기본적으로 순환으로 정의돼요. 물리적인 컨셉은. 어떤 지역의 순환을 잡아요. 순환을 잡고 A라는 면적을 가진 어떤 공간을 이렇게 작은 어떤 면적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난 면적 A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순환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바람하고 내적에서 적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순환을 먼저 구하고 근데 이 순환이 문제는 요 패스의 길이 사실은 면적에 비례해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면적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순환량인 거죠. 순환을 단위 면적으로 나타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저 패스나 저 면적에 디펜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의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회전하는 어떤 그 지역의 평균적인 회전 성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 면적을 이 패스를 이 A를 점점 줄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쉬우라고 요만하게 그렸는데 이 뭐 점점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또 줄이면 여기 국지적으로 더 표현할 수 있는 양이 될 거고 더 줄일 수도 있겠죠. 거의 막 점처럼 막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줄이면 딱 여기만 표현하는 어떤 순환량이 되겠죠. 그리고 A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면적에 더 이상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점점 이렇게 A를 굉장히 작게 무한소로 줄이면 딱 여기서의 이 지점에서의 얼마나 회전하는가의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단위를 보면 아까 순환은 단위가 미터 제곱 퍼 세크였죠. 그렇죠? 그런데 볼티시티는 면적으로 나눴잖아요. 면적으로 나누니까 볼티시티는 단위가 면적으로 나누면 미터 제곱이 날아가죠. 퍼 세크예요. 그래서 초당 몇 라디안이나 도는가를 나타내는 값이 돼요. 라디안은 사실은 길이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이의 비율이라는 것을 조금 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사실 라디안의 정의는 이게 반지름이 있고 이게 반지름 R이 있고 여기가 호를 뭘로 쓰나요? L로 쓸게요. 그냥 L 있으면 요 각 세타는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요거 비분의 요거죠. R분의 L이에요. 그래서 L이라는 길이와 R이라는 이 길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라디안이라고 표시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차원이 없는 단위예요. 기본적으로 라디안.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퍼세크. 사실 여기 라디안이 숨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초당 몇 라디안이나 도는가. 도는 양을 나타내는 거죠. 도는 속도.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수식을 유도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볼티시티의 물리적인 컨셉은 이런 식으로 순환을 먼저 정의하고 그 순환을 정의한 어떤 클로즈 패스가 만들어내는 면적으로 나눈 후에 그 면적을 무한히 줄여주면 그 무한히 줄여준 면적이 딱 점으로 들어가는 그 점의 회전을 나타내는 어떤 값이 되고 우리는 이거를 소용돌이 얘를 이제 측정하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용돌이도라고 불러요. 뭐 한글 한번 적어줄까요? 제가 한글에 안 적어놔서 소용돌이도 이제 이건 이제 순수 한글 표현이고 뭐 과거에는 와도라고도 많이 했어요. 와도 뭐 둘 다 뭘 써도 상관없어요. 아직도 둘 다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일관되게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장점 뭐냐? 이제 로컬한 값이에요. 왜냐하면 딱 그 어떤 무한히 줄여준 어떤 A라는 면적이 딱 나타내는 그 점에 도는 값이니까 로컬한 콘텐티고 이제 뭐 A라는 사실 면적의 의미가 없긴 하지만 뭐 이제 어떤 우리가 정한 어떤 면적의 혹은 어떤 패스의 이제 민감한 값이 아니죠. 그냥 딱 그 점에 얼마나 도는 값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 얼마, 요점 얼마, 요점 얼마, 요점 얼마, 요점 얼마 이런 식으로 어느 위치가 빠르게 돌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영역에 얼마나 도는지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압 같은 현상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저기압 뭐 이렇게 박혀 있고 뭐 고기압 이렇게 박혀 있으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아니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여기는 와도를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고 이거 지웠네. 아하. 와도를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여기는 빨간색으로 막 이거 여기는 막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빨간색으로. 여기는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막 나와요. 빨간색으로. 와도를 구해보면. 그리고 이쪽은 와도를 구해보면 파란색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파란색이 없으니 이걸로 할게요. 그냥. 파란색으로 녹색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막 나오죠. 뭐 파란색 대충 쓰다보면 나오나? 네, 파란색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막 진하게 나와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막 진하게 나와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 뭐 점점 이제 흐려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에 회전이 되게 강하구나, 어디에 회전의 중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기압을 트래킹할 때 이 소용돌이도의 이제 최대값을 많이 써요.
실제로. 왜냐하면 딱 어디에 회전의 중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용도로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얘는 방정식도 있어서 이제 얘를 가지고 예보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최초의 수치 예보가 이 와도를 이용한 방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줄차니라는 분인데, 성공한 수치 예보가, 이제 성공하지 못한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한 수치 예보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념에 멈추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측이 안 됐고, 실제로 성공한 수치 예보는 와도 방정식을 이용해서 성공을 시켰어요. 뭐 이런 용도로 굉장히 유용하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뭐 완벽한 건 세상에 없겠죠. 완벽한 게 있으면 우리가 딱 그 완벽한 거 딱 하나만 쓰겠죠. 보존이 안 돼요. 이제 보존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와도 방정식을 유도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보존이 안 되는가. 근데 근본적으로는 보존이 안 되긴 하지만 얘가 와도의 변화율은 마치 운동방정식처럼 뭐와 뭐와 뭐 때문에 변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와도만을 보면서 이 와도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저기서 회전이 강하겠구나 이런 식으로는 조금 쓰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질량을 따라가도 걔 질량을 가진 이 녀석의 와도가 바뀔 수가, 소용돌이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컨셉을 또 이제 보완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를 또 보완해서 새로운 정의를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날 때쯤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잠재와도, 포텐셜 볼티시티라고 불러요. 그건 잠재 소용돌이도. 그 컨셉까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러니까 순환과 그리고 소용돌이도 두 개의 물리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조금 더 엄밀한 정의가, 수학적인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조금 쉬었다가 이런 소용돌이도를 맨날 우리가 순환을 구해서 어떤 영역을 정하고 그 순환을 구해서 그 순환을 면적으로 나눠서 그거를 극한을 취해서 얘를 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럼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수학식으로 다시 유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V를 X로 편미분하고 U를 Y로 편미분하면 그 로컬한 위치에서의 소용돌이 이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과연 요게 요거와 수학적으로 같은가를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의 순환은 사실은 소용돌이도는 사실은 이렇게 구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요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볼티시티가 실제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금만 쉽시다.